지금 구간에서는 자동차나 IT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이제 높일 때가 된 거고, 주식과 다르게 선물 옵션은 말 그대로 제로성 게임입니다. 홍지표 근데 아무리 좋게 나와도 별로 시장에서 반응 안 할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인맥주들이 난립하는 시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뉴스를 하나 좀 볼까요? 루이비통이 지금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일단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기사로는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이제 인천공항에서만 집중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슬슬 뭐 면세점 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여행객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항공 주식이라든가 여행주 주식이 오히려 더뎌지는 그런 이제 오히려 좀 주가는 좀 쉬어가는 그런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사실 우리가 작년 한 올 초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하면 앞으로 한 3년 못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내년 정도 되면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것들 나오고 있고, 몇몇 국가들은 이제 자가격리가 없는 국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 자녀 백신 맞는 제 친구들, 최근에 뭐 결혼한 후배들은 자녀 백신 빨리 맞아서 지금 해외여행, 신혼여행 못 가는 신혼여행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면세점 수준 당연히 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루이비통이 빠져나갔다는 건 사실 개별 이슈고, 면세점 관련 주식들, 오히려 호텔 빌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행 관련 주식들은 여전히 저는 실적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하다라고는 봅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고 바이앤홀드도 가능한데, 호텔 신라 주식 한번 봐볼까요? 뭐 오늘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 신라 여기 다 지금 오늘 꺾였어요. 네, 좀 많이 꺾였죠. 네. 그래서 이제 테마의 소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호텔 신라 주식은 사실 그 코로나 직전 주가까지도 사실 못 갔죠. 못 갔기 때문에 못 갈 이유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텔 신라는. 다만 이제 상승 폭이 좀 둔화된다? 또는 그냥 오른 만큼 정도의 많이 올랐네, 조정? 많이 오른 정도 그냥 오른 만큼 정도의 조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근데 아직은 제가 주로 보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도주가 이렇게 명확하게 IT로 싹 쏠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IT나 다시 성장주로 가버리면 기존의 주도주는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나 이런 여행주들이 안 좋다라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센 놈을 매매해야 된다, 주도 섹터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주식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차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구간에서는 자동차나 IT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이제 높일 때가 된 거고, 근데 물론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면, 그러면 사실 이 방송도 보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냥 보고 그냥 이 기업을 믿고 정거점 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바이오는 홀드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종목들이 좀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 좀 더 수익률을 개선시키려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뭐 재미는 그 안에서 재미 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진짜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화요일 화요일. 날 네. 새로운 어떤 주 할 때 그 삼성 엔지니어링 그 얘기 했잖아요. 매수했어요? 아니요. 아유. 사면은 따라 붙을 뻔했죠. 그러니까 올라가지고 갑자기 팍 오르길래 사셨을까? 궁금하더라고. 우리 초두의 관심사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가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올랐지만 다시 내려올 수 있다? 네. 이제 17,500원 근처 올 수 있다? 18,000원 이하에서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때마침 사실 여기서 뻗었을 때 이거를 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종가까지 확인 한 번만 하고 매매를 하자 했는데 다행히 좀 종가에 밀렸고, 일단은 제 시나리오대로 전날 한번 페이크 속을 뻔했는데 제 시나리오대로 일단은 가보려고. 이번에 올랐던 건 어제 올랐던 건 페이크다? 네. 일단 차익 실현을 위한 뭐 단기 급등 정도로 보이고, 사기는 사야 돼요. 네, 사기는 사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18,000원 밑에서. 네네. 올지 모르겠는데 사기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엔지니어링도 엔지니어링이고, 지금 두산중공업도 한전 이슈로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죠. 지금 중공업 이슈들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런 애들은 지금 당장 조금 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2분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대표 경기 민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질 때쯤이면 IT도 떨어져 있으면 IT는 이제 이 정도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또 이제 결국 풍선이거든요. 시장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쪽 누르면 이쪽 튀어나오고 이쪽 누르면 이쪽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파도를 잘 탈 자신 있으시면 이렇게 퐁당퐁당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거꾸로 하면 당퐁당퐁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성공하는 케이스보다 역으로 그렇죠. 다 물리는 경우가 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조심할 게 시클리컬 종목들, 경기 민감 주식들 떨어진다고 싸졌네라고 덥석 사버리면 경기 민감 되게 특히 재미없으시죠. 화학주, 철강 그런 거죠. 조선 이런 것들 잘못해서 사면 주가가 떨어지진 않은데 왜 지금 같은 상승 탄력이 안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6월달은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이제까지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 주주들 정말 지루하게 왔잖아요. 몇 개월, 4, 5개월 그죠? 기다렸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수혜 받을 시기예요. 이제 안 팔고 버텼던 앞으로 분들. 경기 민감주 주주들이 또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올해 한해서는 일단은 내년 추세까지는 시장이 계속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가 장기 상승할 거라고는 전제를 깔고 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 시절당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좀 쉬는 게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거를 이것도 먹고 다 먹을 거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난 싫어 그냥 쭉 요거 그냥 중장기로 봤을 때 긴 거 다 먹을 그냥 이건 먹을 거야 하면 그냥 삼성전자 그냥 아니면 또는 경기 민감주 그냥 다 그냥 바이앤홀드 하는 거죠. 아니면 조금 뭐 바이앤 이제 샀다 팔았다 비중 조절만 하시든지. 네. 이건 힘들어요. 네,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샀다 팔았다 네. 샀다 팔았다 하셔도 된다. 이 말보다 네. 참 힘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거 샀다 팔았다 하는 동안 그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기관이 뭐 빼는 거는 물량 빼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게 보면 지금 내가 팔면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분 생각하기에는 내 물량 결국 먹고 가는구나.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떨어지면 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결국 왜냐면 기관도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거고 외국인들 돈을 벌기 다 어차피 결국은 개인 투자 내에서도 결국 다 경쟁자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뭐 같은 개인이라고 해서 뭐 내 편은 없다고 하고 봐요. 근데 저도 경쟁자가 되는 거죠.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저랑도 싸우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저번에는 사격 중지 그렇죠. 아군이다 그러면.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아니 냉정하게 내 장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손님 장부가 제일 중요하고 다들 같이 돈 벌어야 말씀하시겠지만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해서 제 장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본인들 장부가 제일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 장부를 잘 챙기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일단 보복 소비와 관련된 논란들, 논란이 아니죠. 네. 그 기대감 이것 네. 때문에 이제 관련 내수 소비주들이 많이 이제 순환매 형태로 올랐는데 오늘 이제 면세점들 꺾이는 이 형태 이걸로 이제 보복 소비와 관련된 거는 이제 테마가 죽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정도예요. 조정? 네, 그럼 몇 개월 정도 후에 다시 일어날 당연하죠. 것이다? 당연하죠. 네. 오케이. 보면 호텔신라 한번 실적 추정치 한번 봐볼까요? 보면 아직도 2분기도 조금 이제 흑자 내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 뭔가 1분기 대비해서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네요. 266억 FM 가이드 기준으로 266억 정도고 2분기 예상이 285억. 이제 3분기 이제 추정치들, 3분기나 4분기 추정치들 업데이트되는 거 봐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백신 효과와 계속 연동돼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변수가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계속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가느냐, 또는 생각보다 더디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거와 연동돼서 해외 출국자 수가 늘어나는지 이거 해외 여행 출국자 수도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해외 출국자 수는 데이터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연동돼 가지고 그러면 호텔신라 주가 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주가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이 또 봐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올해 흑자 전환은 예상되는데 이게 개선 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까? 그러니까 지금 2019년까지도 여전히 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2019년 말이 한 3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아니 왜냐면 절반 수준이니까. 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지금 올랐는데 네. 실적이 괜찮았던 2019년 네. 대비 오히려 전고점보다 더 아니죠. 높으니까 그죠. 네. 좀 그런 거죠. 분명한 거품인데 그래도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죠. 수급이 받쳐줄 때까지는 끝까지 그렇죠. 가야 된다 네, 이 네, 논리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좀 아직까지는 여행객이 아니고 뉴스에서 공항에 막 사람이 북적북적한 기사 나오면 이제 팔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 거죠. 예. 아니 아직까지는 물려 있으신 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원대 돌파해서 사셨던 분들은 지금 한 3, 4% 손실이긴 한데요. 뭐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긴 한데 뭐 장기로 괜찮긴 합니다. 여전히. 장기로. 네, 장기로. 단기로는 솔직히 잘
좀 재미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좀 거래량이 좀 실렸거든요. 네, 음봉 떨어지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음봉의 거래량이 실렸을 때는 그것이 다 해소되는데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기간 조정이. 필요하죠. 네. 자, 그럼 일단 아까 우리 얘기하다만 선물 옵션 다음 주 그 만기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볼까요? 사실 선물 옵션 만기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입니다. 굉장히 오만이고 그냥 톡 찍어서 여기까지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사실 조금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과 다르게 선물 옵션은 말 그대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죠. 네. 당장 나중에 월요일 날 가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풀어버려서 바뀌어버리면 당장 그날부터 전망치 예상치도 다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절매를 하고 상방으로 따라붙어 버리면 이게 보시면 3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선물 옵션 매매 누적 순매수인데요. 보시면 딱 나와 있죠. 외국인들 이조고 그 다음에 기관은 매도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선물만이고 옵션이랑 겹쳐져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정말로 지금까지 제가 보고 지수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는 3,300포인트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습니다. 3,300포인트 또는 외국인들은 그냥 밀어붙여서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300포인트 올라가면 기관이 조금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찍어 누르려고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의 시황이에요. 이거는 오늘까지. 다음 주 월화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외국인들 큰 틀에서는 외국인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외국인들 장난칠 수 있다. 그러면 쫙 당겨버리면 삼성전자 얘네들만 가지고 장난쳐버리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비중이 한 30%? 25% 정도 되고 관련된 회사들까지 합치면 이제 30% 넘어가죠.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래서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전제 조건은 외국인들은 항상 승리한다. 외국인들은 선물 옵션 만기 때 항상 먹는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포지션대로 따라갈 거다라는 걸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 시장에서도 상방 배팅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게 이익이고 떨어지면 이익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정말 이 선물 매도를 몇 조 단위로 매일 하지 않는 한은 그 상승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기분이 안 나쁜 거는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장 막판 매도요? 선물? 아니에요. 선물 오히려 좀 줄였어요. 이거 볼게요. 현물은 오늘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현물은 오히려 섰고, 큰 의미는 아니고. 현물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현물은 그때 이제 계속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제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으니까. 거고요. 선물 보면요, 이 보시면 장 한 2시 반 이때 2시 반 이럴 때는 선물이 한 4천억 정도 순매도였잖아요. 순매도 가다가 3시, 2시, 3시 다 돼서는 거의 한 5천억 정도까지도 매도를 했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가끔 3시 반 이후에 장 마감이 3시 50분까지 거의 매매를 하거든요. 3시 50분까지. 3시 반 이후에 약간 페이크를 줄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3시 반 이제 동시효과, 주식 동시효과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 선물을 줄이기 시작하죠. 4천억 넘었던 게 막판 들어서 3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00억 정도 더 샀어요, 지금. 환매수를 했죠. 3,600억 끝났죠. 보시면. 장 마감 후에. 장 마감 후까지는 아니고, 주식시장 마감까지는 아니고, 한 3시 정도부터 그동안 팔았던 걸 환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선물을 하루 종일 매도 쳤다는 걸 이제 다시 환매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굉장히 좀 월요일 시장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들인 거죠. 오히려 막판에 딱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보니까 눈치 게임, 눈치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옵션 선물 만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엔 더 심할 거고요. 5월 달에 이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5월 달에 하루 종일 매도하다가 3시 반에 다 사들일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우리가 이게 주식만, 기업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알려면 이게 또 선물 옵션 이 관련 흐름도 알아야 되니까. 있죠. 그래서 만기일 주간은 변동성이 크고 이게 한국 시장의 특수성이 좀 큽니다. 한국 시장 특수성.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계속 상승 쪽으로 갈 것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이게 이제 정리하는 다음 주 뷰라면
이제 리스크를 한번 좀 볼까요? 네. 갑자기 돌발 변수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사실 오늘 밤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네. 발표되죠. 고용 지표.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으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가 땡겨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변수일 것 같긴 하네요. 고용 지표 근데 아무리 좋게 나와도 별로 시장에서 반응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이미? 네, 이미 한번 저희 겪었잖아요. 이것도 네, 지난달에 한번 겪었고 오히려 좋게 나오면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하든 말든 경기 좋아지네 이렇게. 저는 사실 막 거대 담론 이렇게 엄청 깊은 얘기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결국 이제 수익률을 내기 위한 오히려 이렇게 수익률 게임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일단은 이렇게 쉽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웬만하면 심플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심플하게. 그러니까 이 발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긍정적인 쪽으로 네, 주식시장에 해석이 될 것이다. 네, 해석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시장이 좋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안 좋을 때는 또 나쁘게 해석해서 명분 쌓기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섣불리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오기 쉽지 않을 뿐더러 나오더라도 그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저 이후로 계속 그 물가 지표들도 발표가 되는데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냥 경기 성장에 대한 확인 이 정도로 끝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마케 6월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네네. 어떤 예를 들어서 변수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고 하락을 한다.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저는 지금은 이제 매수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월 달은 중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는 중소형주도 이제 많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월 달 되면 이제 아마케도 좀 있고 제약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좀 매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도 조금 이제 좀 심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분명히 일정 부분은 투기성 자금이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로도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계속 백신에 대한 것들 이슈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섹터들마다 최근에 또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정치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난리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들 때문에 조금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좀 쉽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거 잘 이용해서 정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해볼 만한 시장 여전히 됩니다. 정치 테마주. 이게 좀 머니톡 방송이랑은 제 친구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사실 정치 테마주, 인맥주들이 지금 인맥주들이 난립하는 시기거든요. 각 대표, 정당별로 대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근데 한번 결정된 인맥주들은 사실 끝까지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애널리스트 설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실적 베이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그냥 뭐 어디 학교 동문,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뭐 몇 배가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좀 심화가 되면 시장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투기성 자금들이 심지어 좀 약간 IT나 다른 바이오에 있는 자금들까지도 이쪽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주 시장뷰는 이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은 큰 틀에서는 5월 달이 정말 최상의 난이도였다라고 하면 6월 달은 한 중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바이앤홀드 해도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다만 조심할 점은 다음 주에 너무 과하게 오버슈팅하면 그 다음 주 좀 쉴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다음에 나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몇몇 분들이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또 황 팀장님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일단 동박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SKC를 얘기하셨거든요. SKC 요? 네,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죠. 뭐 준비되지 않았던 거라. 요거는 음봉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근데 거래량이 이거는 크네요. 아마 그 캔들의 기대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은 거 보면 이거는 블록딜일 겁니다. 블록딜. 예, 이거는 블록딜일 확률이 높고요. 일단 SKC는 저는 중립입니다. 더 살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할 자리도 아니고. 저는 매도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매도요? 네, 근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 그냥 시장에 따라서 시장 좋으면 따라 올라가고 떨어지면 좀 같이 내려가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SKC는 그리고 또 얘가 썩는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CJ 제일제당하고 같이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장 섹터도 또 동력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KC는 저도 관심 종목 중에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체크는 안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중립입니다. 추가 매수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뭐 물렸다고 해서 매도할 자리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정도.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고. 네, 그냥 평이한. 네, 평이한. 네. 뭐 특별히 악재도 없고. 예. 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9월까지 우리 그 IT 그 다음에 그 자동차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쉴 것이다 네,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건설주도 이제 포함이 될 텐데 네. 지금 어떤 분이 대우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대우건설이 이게 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우건설이 지금 매각 이슈가 있지 않나요? 대우건설이 그렇죠. 대우건설 지금 많이 올랐네요. 중흥건설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입찰 넣었다라고 하고 매각 이벤트가 좀 있죠. 네, 매각 이벤트 있는데 대우건설은 다른 건설주와는 다르게 매각 이벤트 개별 이슈로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게 거래 대금이 여기서 많이 터졌죠. 많이 터져서 조심해야 될 구간은 오히려 얘는 이제 매각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고점이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일단은요. 가능한데 뭐 당장 내일 사세요 파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변동성이 클 거라. 네. 아주 그냥 네.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네. 그 주가 부양을 위해서 밤마다 술 마신다고. 하여튼. 그죠? 어제도 부양을 했고요. 지금 조정을 좀 받는 거 아니냐. 그제도 부양을 했고 이번 주에 사실 4만 원 넘겨가지고 좋아하긴 했는데 네. 이 종목은 저는 그 언제까지냐면 이제 백신을 이제 얀센에서 또 맞잖아요. 네, 얀센 이제 100만 명분이 이제 6월 다음 주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 효과는 볼 거라고 봅니다. 30대 100만 남성, 30대 100만 남성이 절반은 음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지금 사실 맥주 쪽에서는 카스가 많이 치고 여전히 좀 강세 보이긴 한데 소주 쪽에서는 참이슬과 진로이즈백이 견고하기 때문에 소주 쪽에서 큰 성장을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도 매일 사실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일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주가 부양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한 주를 더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실적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도 부양하고 집에서도 부양하고 많이 부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 한번 봐주실래요? 하나솔루션. 요즘 하나솔루션이 좀 하나솔루션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제 완전 역배열됐네요. 지금 구간에서는 특별하게 뭐 매수를 해야 된다 메리트는 못 느끼겠고요. 일단은 거래 대금도 글쎄요.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뭔가 차라리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는 보유자분들은 그냥 보유를 그냥 해나가고 해나가는 거고 신규 매수자도 그냥 관망하는 구간인 거고요. 차라리 여기서 뭔가 기준봉이 하나 딱 서거나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적 이미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더블 이 부분들은 반영이 다 된 것 같고요. 네. 연간으로 확실히 좀 2022년, 2023년은 실적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작년 대비해서 우리 실적이 2배 올라간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작년 말부터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네, 반영이 된 것 같고 이 부분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라고 봤을 때 8개월 정도라고 보면 또 얘도 한 8개월 쉬지 않을까. 그냥 대등하게 그냥 시간적으로 그럼 이게 가격 조정이 올지 기간 조정이 올지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조금 그냥 중립 구간입니다. 중립 구간.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해야지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뭐 굳이 찾자면 뭐 여기 지지선이니까 여기 오면 더 사도 되겠지라는데 저 지지선은 거래량만 조금만 터뜨리면 그냥 누구나 다 뭉개버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 확 치고 나갔을 때 그때 따라 붙는 게 전 낫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저는 중립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 그 황희연 팀장과의 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다음 주 정말 말씀대로 정말 그 불을 뿜는 그러네요. 장이 네. 돼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웃으면서 인사를 네.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네요. 우울한 얼굴로 또 이렇게 네. 보면은 또. 네. 그럼 이제 곧 이어서 메리츠 증권의 신영목 이사와 함께 또 시장의 다른 그 부분들을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